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원래 이분이 동독에서 생활하던 분이 동서독 통일이 199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기민당에서 승장을 해서 최장기 지금 유럽 지도자 중에서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영호 씨가 이 메르켈처럼 언젠가는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의원이 요사이 변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춤도 추고 이 때마다 정확한 논평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끄림직한 존재가 이 태영호 의원입니다.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작년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은 태영호 씨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서 당선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태영호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 미나리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 좀 가슴이 찡한 면이 있습니다. 영화는 현실과는 다르지만은 영화 그리고 예술은 사람들의 영감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평소에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경치, 장엄한 경치, 히말라야나 알프스나 그랜드 캐니언 이런 것을 보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똑같이 바로 위대한 미술가들이 만든 조각품이나 그림을 보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은 우리 모두 미나리처럼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억세게 자라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탈북민을 가리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평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영화 미나리에 대한 평이 극과 극을 달린다. 영화가 훌륭하다는 반응도 많으나 기대보다는 스토리가 큰 감흥이 없다느니 보고 나니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느니 왜 미국인들이 이 영화를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반응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 자신의 지난날과 현재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영화가 매우 좋았다. 영화를 보면서 1990년대 말 내가 북한 외교관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첫 해외 생활을 경험하던 때가 생각났다.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대량 아사 현상이 발생하여 산에는 벗겨 먹을 소나무 껍질도 없었다. 그런데 덴마크와 스웨덴에 가보니 나라 전체가 온통 먹을 것 투성이었다. 북한 대사관 밖을 걸어나가 20분 정도만 숲속을 걸으면 참나물, 고사리 등 산채들과 도토리 천지였다. 차를 타고 30분만 나가면 밤나무 꼴도 있었는데 땅에 떨어진 밤을 줍는 사람조차 없었다.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부유할 수 있을까? 손으로 땅을 파보니 색깔이 검었다.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붉은 진흙 땅만 보아오던 나로서는 충격이었다. 미나리의 주인공이 미국 땅을 손으로 파보고 검은 땅이라고 좋아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 윤여정이 손자에게 미국 바보들은 미나리 모르지 하고 말하듯 나도 유럽에 있을 때 고사리 나물이나 참나물 김치를 만들어 유럽 친구들에게 대접하면은 고사리가 이렇게 맛있는 식물인 줄 몰랐다고 다들 놀랐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영토가 너무 작으니 결국 산에 있는 산채는 거의 다 먹는다. 영화의 주인공이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국인은 머리밖에 없다. 우리 선조들은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청결함을 유지했다. 영화에서 트레일러 집에 이사와 옷스랍에 옷들을 넣을 때 깨끗한 종이를 깔고 옷을 넣는 장면이 나온다. 옷스랍 안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종이를 깔고 옷을 넣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것이다.
애들이 어른들로부터 자그마한 것이라도 받으면 애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인사시키는 것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풍습이다. 아이가 잘못하면 손을 위로 올리고 회초리를 드는 모습도 우리 세대에서 흔히 본 모습이다. 지금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손을 위로 올리게 하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영화 미나리에서 보여주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와 풍속은 남과 북이 심통이도 똑같다. 어디서나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일어서는 강한 생존력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강한 미나리 정신이 오늘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1세대에게 필요한 것 같다. 어제 5월 4일 하루 동안에만도 수십 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을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과 진로 문제를 논의했다. 그들 속에는 무연고 소년으로 한국에 와 성년이 된 청년도 있었다. 다들 한국에서 정착이 어렵다고들 했다. 그러나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들에 비하면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많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다. 만일 북한에 그대로 남았더라면 9살이 되어서부터 6개월 동안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집단 체조 어린이장, 세상에 부름 없어라 연습에 동원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14살이 되면 모내기와 추수철 기간 집을 떠나 한 달 동안 먼 농촌으로 농촌 지원에 나가야 한다. 16살이 되면 붉은 청년 근위대에 입대하여 보름 동안 집을 떠나 총 쏘는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 17살이 되면 군에 입대하여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한다. 군대에서 제대되거나 학교를 졸업할 때 부대나 학급 전체가 탄광이나 농촌으로 집단 진출을 하라고 당국이 요구하면 자기의 희망을 접고 군말 없이 가라는 직종으로 가야 한다. 우리 탈북민 모두가 그런 곳에서 왔다. 우리의 뿌리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열심히 분투하면은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없을 것이다. 탈북민 모두는 미나리 주인공들처럼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택한 곳이다. 한국에서 우리의 신분 상승 사다리는 미나리 정신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아무 곳에서나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미나리가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이 마지막 문장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택한 곳이다. 한국에서 우리의 신분 상승 사다리는 미나리 정신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아무 곳에서나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자라는 미나리가 되어야 한다. 탈북민들이 이렇게 억척같이 살면은 한국에서 태어난 이 유복한 사람들도 헬조선이라고 욕하지 않고 탈북민들을 보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탈북민들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입니다. 감사합니다.